연력학과 탄성력 관련한 문제부터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용수철에 관한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은 용수철이라는 녀석은 원래 길이가 얼마만큼 있다. 원래 길이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 용수철에 대해서 원래 길이가 이렇다라는 표시만 일단은 돼 있으면은 현재 상황에서 용설 상수 K 뉴턴 퍼 미터 짜리 용수철이다 라고 그랬을 때 이 용수철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 더 늘렸다 줄였다 그랬을 때 보통은 끝에다가 벽 또는 물체를 양쪽에 다 놓을 거기 때문에 원래 길이 기준으로 늘어난 길이 또는 줄어든 길이 구분 없이 다 그냥 X미터다 라고 그러면은 용수철 자체의 원래 길이로부터 변형된 길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대해서 용수철은 양쪽 물체에게 줄어들었을 때는 미는, 늘어나 있을 때는 당기는 힘을 가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 힘, 탄성력을 F뉴턴, KX 뉴턴만큼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탄성력이 걸려있는 용수철은 양쪽에 그 힘을 또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10뉴턴 중에 2뉴턴, 8뉴턴, 5뉴턴, 5뉴턴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걸려있는 힘 자체로 이것도 밀고 저것도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이게 탄성력 작용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X미터의 변형된 길이 상황에서 여기 물체들이 이렇게 달려있거나 아니면 벽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물체들의 용수철이 가하는 힘 말고 용수철 자체에 현재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할 수 있다.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이라는 것을 이제 또 넣을 수가 있는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양수값 나오면서 2분의 1 kx 제곱 줄이다 라고 한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힘을 동시에 계산해야 되지만 동시에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물체가 받는 힘이 중요할 땐 이것만 쓰고 에너지 관계가 중요할 땐 이거를 쓰게 되는데 현재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에 감소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에 이만큼 준비가 돼 있는데 그만큼 중에서 일부를 일로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나머지 요만큼 줄어들게 된다라고 해서 이만큼 물체가 용수철로부터 받았을 일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델타로 쓸까요? 요거 감소할 경우에 외부에 일을 한다. 요거 감소량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텐데 요런 식으로 해서 물체가 분배받았을 일도 계산할 수 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수철이 그냥 옆으로 누워서 물체는 공기저항이나 마찰 받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용수철이 천장에서 늘어뜨려져서 있다가 물체가 또 달리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거나 그때 내가 물체를 더 당긴 다음에 그때부터 더 당긴 다음에 손을 놓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용수철에 의한 물체의 탄성 진동 운동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용수철 자체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나 힘 구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원래 용수철 길이 기준으로 변형된 길이를 이용해서 힘을 구하든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자체는 구해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좀 물체가 그래서 얼만큼의 진폭을 가지고 움직일 거야. 그리고 물체의 최대 속도는 얼마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에는 약식으로 힘 평형점을 일단 구해야 된다. 힘 평형점을 일단 구한 다음에 그 위치로부터 용수철이 마치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누워있을 때처럼
이때처럼 한다라는 얘기는 용수철에 탄성력이 걸린 것도 지금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하니까 해당 그 평형점에 있을 때의 길이가 용수철의 원래 길이였었던 것처럼 쓰면서 중력의 효과, 힘 효과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되겠지 무시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도 역학적 에너지 계산할 때 빼버린다라고 하면서 힘 평형점에 있을 때 용수철이 그게 원래 길이인 것처럼 하고 누워 있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중력은 실제적인 힘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약식 풀이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전반적인 내용 점검하고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문제 약간 살펴본 다음에 우리 문제로 직접 적용하는 거는 그 전 시간에 또 나눠졌었던 요 그 프린트물 문제지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용수철이 천장에서 아래쪽으로 늘어뜨려져서 달려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해당 용수철이 땅바닥, 뭐 마찰 맨날 없을 겁니다. 땅바닥에 벽면에 용수철 연결된 채로 물체가 또 달려있는 케이스 해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L0라는 게 요거보다 짧은 상태로 있대요. 원래 길이 L0라는 것이 있고 이 상태에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로서는 L이라고 합니다. 누워있을 용수철도 원래 길이는 이 끝에부터 재봅시다. 원래 길이는 L0인데 지금 추가로 늘어난 길이가 L만큼이다 라고 하는 끝에는 B물체, 마찰이나 공기저항 받지 않겠죠. 달려있다 라고 그랬어요. B의 질량이 A의 2배라 그랬으니까 A의 질량은 M, B의 질량 2M이라고 일단 두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가 중력의 3배이며 질량이 뭐 이렇게 된다라는 조건들 더 나오면서 A와 B의 최대 속력 값의 크기 B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달려있으면 상대적으로 B물체의 진동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문제풀이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A물체가 방금 전에 설명했고 지난 시간에 일단 검토를 했었던 위에서 이렇게 늘어뜨려진 그래서 중력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물체 진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B가 쉬우니까 B 먼저 보면은 용수철이 원래 L0 길이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L 길이만큼 늘어나 있다면 B는 중력 EMG는 수직 항력에 의해서 어떻게든 작용하지 못할 것이고 상쇄가 돼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왼쪽으로 R자 힘이 탄성력만 용설 상수는 그냥 K라고 놓으면은 KL 뉴턴만큼 왼쪽 방향으로 받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찾아야 되는 것이 평형점 위치인데 평형점, 흰 평형점, 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이 0줄인 지점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0줄인 지점은 당연히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돌아왔을 때 요만큼 되는 지점이 되겠다. 자, B부터 확실히 다 검토한 다음에 A로 넘어가 볼게요. B물체가 그래서 용수철의 원래 길이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지점 여기서부터 L만큼 오른쪽으로 와 있다면 이걸 놓고 공기저항 마찰 받지 않으면서 계속 탄성 단진동 하다 보면은 얘는 어디까지 밀려갔다가 또 여기까지 왔다가 하는 운동을 한다? 평형점으로부터 평형점이 딱 가운데가 되면서 이쪽 저쪽 같은 길이만큼을 움직일 것이고 저쪽 끝 이쪽 끝에서는 속도가 제로 돼야 되니까 이렇게 당긴 채로 놓았다라 그러면 일단 L만큼 될 지점 이게 진동운동의 끝이다. 그리고 R자임 제로인 지점까지 갔다가 딱 그만큼 더 갈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진폭으로서는 L, 전체 왕복 길이로서는 2L만큼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진동운동에 대해서 평형점이 가운데 생기고 뭐 그렇기도 할 건데 진폭은 그 힘 평형점으로부터 벗어날 최대 변이이기 때문에 진폭은 L이에요. 이만큼 왔다 갔다 해도 진폭은 L이에요. 왕복 거리가 2L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물체가 이렇게 왕복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나름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언제나 보존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끝지점은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동, 왕복의 끝지점에서는 속도는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로,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계산만 하면 되니까 2분의 1 K L 제곱하는 2분의 1 K L 제곱 줄 자체가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이자 역학적 에너지가 될 텐데 끝지점에서 계산될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나 보존이 돼야 되겠다. 언제? 평형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다라 그러면은 이런 진동 운동에서 그냥 평형점의 속도가 제일 빠르죠. 그 속도를 V라고 하면은 VB라고 하면은 2분의 1 적절한 질량 2m VB 제곱 VB가 최대 속도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게 보존돼서 같을 것이다 라고 나서 VB에 대해서는 2분의 1 KL 제곱 넘기고 2분을 지우고 해가지고 정리가 일단 가능하긴 하겠어요. 자, 그래서 VB는 그래도 써놓기만 하면은 2n분의 K 루트가 뭐 L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왔다 갔다 땅바닥에서 왼쪽 오른쪽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5번 같은 경우인데 자, 용수철이 이렇게 L0 가지는데 L만큼 더 늘어뜨려진 상태에서 내가 요거를 손을 가만히 놓게 되면은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인다? 이게 이만큼이 원래 길이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늘린 상태인 것처럼 놓긴 했는데 A가 엄청나게 무거웠었으면은 질량이 M이 굉장히 컸었으면은 여기서 나도 지금부터 더 내려가서 이런 진동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충분히 가벼운데 내가 너무 많이 늘린 거면은 손 놓는 순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위쪽으로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절묘하게 적당한 위치까지 물체를 내렸기 때문에 손 놨더니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A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는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중력의 3배다라고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조건에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체가 받는 중력 mg 이 순간 물체가 받는 탄성력 KL 뉴턴 힘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관계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두 개의 힘만 받고 있는데 뭐가 뭐의 3배라 그랬더라? 탄성력의 크기가 중력의 3배다라 그랬네요. 요게 중력의 3배만큼이다 라고 했어요. 아, 이게 탄성력 위로 작용하는 게 중력 mg보다 더 크니까 R자임이 위쪽으로 가질 거기 때문에 진동 상황 중에서는 물체는 지금부터 적절한 높이 갔다가 더 어딘가까지 올라갔다가를 왕복 운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왕복 운동은 지금부터는 이제 L과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성력이 3mg다라고 그러면은 mg 중력에 대해서 KL 현재 3mg라고 쓸 수 있으면은 평형점, 힘 평형점은 언제 생기느냐? 물체가 받을 중력은 아래쪽으로 일정할 건데 탄성력이 mg랑 같아질 지점이 어디겠느냐 하면은 적당한 L'만큼 늘어난 지점에 대해서 그게 mg 돼야 된다고 하면은 L'이라는 것은 3분의 1 L만큼 될 지점이 요게 평형점 위치일 것이다. 뭐 L'도 이제 원래 용설의 길이로부터 더 늘어난 길이라고 그랬을 때 아, 이게 용수철로서 최초에 L만큼 늘어나 있었는데 이때는 용수철이 당기는 힘이 더 크고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중력은 일정하지만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더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둘이 같아질 수가 있을 건데 그때는 언제냐? 요 L에 대해서 L 값의 3분의 1만큼 늘어나 있는 시점 요거에 3분의 1만큼 늘어나 있을 시점
여기가 힘 평형점 되겠다. 1대2 되는 요런 지점이 힘 평형점 되겠다라고 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물체로서는 힘 평형점 찾았으면 됐습니다. 지금부터 진동을 할 때 지금 정지해 있었다. 여기부터 평형점까지 3분의 2L 남아 있었다. 그러면은 3분의 2L 압축된 이후에 추가로 3분의 2L 더 압축되는 용수철 길이 변화를 가질 때까지를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A 물체의 왕복 운동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A의 최대 속도는 얼마가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문제를 이제 다 갈아 엎어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 속도를 일단 알고 싶을 때는 상황을 다 뒤집어 버리죠. 자, 다시 A라는 물체가 계시는데 M짜리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있는데 이게 평평한 수평면에 공기저항 마찰 받지 않으면서 Mkg짜리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용수철의 원래 길이 자체가 L이 아니라 말하자면 L0가 아니라 L0 플러스 3분의 1L 만큼 L 프라임만큼 되는 게 이게 원래 길이었다라고 하자. 그렇게 보면서 지금부터는 중력, 작용하는 그 힘 크기,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포함해서 이런 거 다 집어치고 자, 그냥 뭐 이런 용수철이 있다. 원래 길이가 이런 용수철로서 탄성 계수는 K 뉴턴 퍼 미터인 것이 그대로 있다라고 그랬을 때 물체를 3분의 2L만큼 당겼다가 놓아서 여기 돌아갔다가 그러면 3분의 2L만큼 또 가겠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대 속도는 힘 평형점 지점에서 VA로 이쪽 또는 저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요 상황에서 넘어가는 요령 알겠어요? 요 상황에서 넘어가는 요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이제 B처럼 이제 생각을 해주는데 A 물체 이 양 끝지점 있었을 때는 운동 에너지는 제로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A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그게 2분의 1 K 용수철의 변형된 약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 원래 길이로부터는 3분의 2L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그거 제곱 이게 보존돼야 될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겠고 그리고 물체의 최대 속도를 VA라고 그랬을 때 최대 속도를 가질 때 운동 에너지 자체는 2분의 1 M 질량에 대해서 요거랑 똑같은 에너지로 요게 다 환산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것에서 요거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면 이렇게 놓으면 이제 2분의 1 뭐 없어지면서 VA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VB와 그 크기 B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 질량 어쩌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VA 값이 넘겨서 계산하면은 3분의 2 L에 루트 M분의 K만큼 물체들의 질량도 다르니까 여러분들 대강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잘 구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루트 2 앞으로 빼가지고 계산하고 어쩌고 하면은 이제 비율 나오겠죠. 속력 비율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난주에는 좀 휴강을 했었고 그 전주에 용수철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한 마지막 결론에 대한 실제 문제로서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하나 확인해 주는 거 얘기할게요. 용수철 문제 많이 풀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력학하고 섞여 있는 문제로서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나오기 전에 용수철 단독 문제도 일단 적용하는 거 연습을 해봤고 연력학 단독 문제도 또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는데 6번부터 9번까지가 거의 연력학 단독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 또는 피스톤 간의 관계에서 용수철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문제를 보게 되는데
자, 6번 문제. 6번 문제 순수 연력학 문제인데 약간 특이한 게 피스톤이 양쪽에 뭐라 그래야 되지? H자 모양으로 I자 눕혀놓은 건 모양으로 돼가지고 양쪽에 서로 다른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이렇게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달려있네요. 자, 이렇게 달려있으면서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 이런 것들은 외부와 혹은 피스톤을 통해서 열이 전도돼서 열교한 그런 것들은 없이 전체적으로는 단열 상태를 유지를 시켜놓고 싶다라는 것이고 최초 상태에서 A의 부피는 EV, B의 부피는 V라고 해가지고 지금 땅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눕혀 있어가지고 특별히 중력에 의한 효과 이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정지해 있을 때 단원자, 분자, 이상기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는 없는데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압력 얘기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둘의 내부 에너지의 B, A의 내부 에너지 U, A 대 B의 내부 에너지, B 기체의 내부 에너지 U, B의 B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내부 에너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분의 3 nRT 또는 현재 부피와 압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2분의 3 PV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온도 조건도 제대로 모르겠고 여기에 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제대로 알려준 거는 EV와 V 부피비가 2배 2대2라는 것까지 돼 있는데 민성이 혼자 안 해줘도 되니? 딴 사람들은 안 필요하니? 그럼 조금 더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그래도 요건 짚고 넘어가자. 피스톤이 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다른 조건 힘을 더 준다거나 열 출입을 어떻게 조작하는 것도 아닌데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라고 그랬을 때 잠시 이상기체 각각이 주인공인 게 아니라 이 피스톤이 주인공인 상황을 생각을 해봅니다. 피스톤 자체가 주인공인데 얘가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이게 받았을 피스톤이 받을 R자 힘이 제로다라는 거죠. 피스톤이 받을 R자 힘이 제로인데 피스톤 자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수직항력, 마찰력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무시할 거고 매끄럽게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게 받을 힘은 A로부터 받을 힘, B로부터 받을 힘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스톤 양쪽의 면적이 똑같다면은 현재 조건 자체로서 A와 B는 적당한 압력 P가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압력이 그냥 똑같은 거야. 얼마인지 몰라도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면은 2분의 3 압력은 똑같아. 부피비가 2대1이야. 그래가지고 6번 같은 것들은 원래는 되게 쉽게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3점이라고 써 있어서 좀 쫄았나 싶네요. 자, 아주 평범한 압력 부피 그래프예요. 이게 온도 그래프처럼 칙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압력 부피 그래프로서 A, B, C, D 상태가 있는데 요거 그릴 때도 A 있을 때 적당한 부피에 대해서 B는 똑같은 부피를 가지는 지점이고 A, B 상태로부터 온도가 ET 대 T 되는 등온곡선을 쭉 그려보면은 등온곡선상 요런 지점이 또 나오는데 또 부피가 같을 또 두 지점 찾아주면은 B에서 등온 팽창해서 C 상태로 거기에서 적절한 부피 값이 일정하면서 다시 등온 상태로서 T 온도 유지되면서 A까지 이렇게 순환하는 식의 열기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온다라고는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또 보다 보니까 선생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 봅시다. 요거 압력을 A와 B 상태 같은 부피를 잘 모르겠는데 V1이라고 하자. 그리고 C, D 상태도 부피가 똑같긴 한데 이게 V1의 몇 배다 조건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같을 부피 V2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하나하나 확인해 봅니다. 기체 압력은 B에서가 A에서의 몇 배냐? B, A 요 두 순간에 압력을 물어봤는데 요때 압력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또 그래프에서 표현을 아예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몰수가 일정한 단원자 분자 기체를 열 출입 또는 힘을 가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피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러는 과정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자 잠깐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이상기체가 특별히 분자수가 변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 특이하게 변하는 것 없이 갑자기 화학 반응은 당연히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뀔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이상기체라면 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지 되겠다. 그런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요거는 기체 상수,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8.31 줄퍼 몰켈빈이고, 적당한 몰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PV 곱이 T 그 순간의 온도와 비례할 것이다 할 수 있겠네요. A와 B 상태의 압력을 각각 PA, PB라고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겠죠. 부피는 고정이고 온도는 여기보다 여기가 2배니까 압력도 2배겠다. 요거 PA 압력에 대해서 요 부분의 압력은 EPA, 요거 PB기는 한데 EPA 압력을 가지겠다. 2배 맞네요. 자, 그 다음 A에서 B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과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그 크기가 같냐 그랬는데, 자 문제를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 출입 열량과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입 열량은 크기가 얼마다 라고 하면은 요거보다 문제 읽기가 약간 더 힘들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본 다음에 어쨌든 A에서 B 가는 과정에선 출입하는 열 크기가 Q1만큼이다. C에서 D 가는 과정에서는 출입하는 열 크기가 Q2만큼이다 라고 일단 해주자. 자, 그러면은 문제 잠시 잊어버린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열이 들어와요 나가요? 열이 들어와요 나가요? A에서 B 가는 과정이란 V1 부피 정적 또는 등적 압력 증가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죠. 요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에서의 출입 또는 일값, 출입 열량, 일값 이런 거 구할 때에는 연력학 법칙 써야죠. Q는 W 플러스 델타 U 써놓고 보니, A에서 B 가는 과정은 정적 과정, 등적 과정이니까 그 그래프상 아래에 면적도 없고 등적 과정에선 일을 하지 않으니까 W 값을 제로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요렇게 되는 동안에 제로라면 온도가 T만큼 증가하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는 2분의 3 NR T만큼, T에서 2T로 가니까 T만큼 하는 게 양수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흡수하는 열량이 이게 플러스 값으로 나오게 돼서 흡수하는 거 맞겠구나 하고 그 크기도 2분의 3 nRT라고 표시된다고 쓰면 되겠네요. C에서 D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부피가 V2 어쨌든 일정하니까 이때 Q2만큼의 열이 들어오든 나가든 흡수 기준으로 양수라고 그랬을 때 W 값은 이때도 제로 될 것이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는 ET 상태에서 온도 T 상태로 오게 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2분의 3 NR ET에서 T가 되면 온도 변화는 마이너스 T죠. 그래서 Q2 값도 역시 마이너스라고 나오니까 방출하는 열량 크기로서는 2분의 3 nRT 똑같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 과정, CD 과정에서 방출 흡수한 열량 Q1 대 Q2 대 Q2는 1대1이다 라고 하겠고요. 디귿 C에서 D로 또 가는 과정에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은 D에서 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2일의 몇 배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의 일, WBC라고 합시다. WBC는 자, 그래프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WBC라는 것은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WDA라고 합시다. WDA는 같은 의미로 요 면적만큼이다 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면적 자체와 요 면적 자체의 이 일의 크기 비가 뭐 1대 2냐 2대 1이냐 뭐 요거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는 약간 수학적인 센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넓이를 구해야 돼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등운곡선이 ETT, TET 온도가 T인 거랑 ET인 거 등운곡선이에요. 등운곡선이라는 것은 P분의 nRT에서 가로축을 부피, 세로축을 P라고 P, 압력이라고 쓰면은 P는 nRT, V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가로축 X, 세로축 Y의 그래프와 같이 되면서 n값 일정, R은 상수, T는 해당 등운곡선에 대해서는 상수 취급을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y는 x분의 1 그래프였다면 요거는 y는 x분의 2 그래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그것들 밑면적 적분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어떤 적분을 하는데 특정 함수 값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V1부터 V2까지라는 범위가 똑같으면은 x1부터 x2까지나 x2부터 x1까지나 뭐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fx의 모양을 적분을 하나, 2배의 fx식으로 나오는 함수 자체를 적분을 하나, 적분값의 그 실제값에 무관하게 그 크기 비는 1대 2로 나오지 않겠냐? 그죠?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은 함수식으로 생각하면 ETT 등운곡선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면적이 당연히 2배 나오겠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나? 자, 그래서 7번도 빼지 않고 여러분들 풀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그냥 풀어보자 해서 설명을 다 하긴 했는데요. 기억, 니은은 그나마 아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포인트가 좀 있는데,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고정된 피스톤 뚜껑처럼 달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의 압력이 P0, 부피가 V0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거 고정된 고정장치를 풀지 않고 열을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열을 공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피는 변할 수가 없고, 여기 꽉 막아놨으니까 부피가 변할 수 없고, 등적 또는 정적 열 흡수, 열 흡수를 겪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피는 V0로 일정할 상태 강제되었다라고 했을 때 부피, 압력 상태가 3P0만큼으로 변했다라고 하네요. 요 과정에서 흡수한 열을 Q만큼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런 다음 이 상태에서는 이 고정장치를 풀었더니 정압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정압 과정을 겪으면서 부피가 V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정압 과정을 어떻게 겪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추가로 설명이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부피는 팽창을 했는데 정압 팽창한 상황이다라는 거, 열 Q만큼을 또 공급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혹시 문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접근,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잘 모를 때는 이것도 요령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어쨌든 특정 상황에서든 물체가 상태가 변하는 어느 순간 한순간도 빼지 않고, 이상기체라면 당연히 늘 무조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때 이상태 상태방정식 써요. P0 잘 안 보이네. 이 상태에서 P0, V0는 변하지 않을 기체들의 분자수, 몰수 N에 대해서 R, 최초 상태 온도 T1이라고 합시다. 써놔요. 잘 모르면 막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잘 모르면 일단 쓰고 시작하자. 이 상태 방정식 3P0, V0는 N 안 변하고 R에 T2 됐다 치자. 요 상태 되면은 3P0 그대로 가면서 부피는 새로운 부피 V가 되었고 이때는 온도도 nRT3가 됐다라고 치자. 모르면 각각 상태에 대해서 이 상태 방정식 다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P0, V0, nRT1 3배 하니까 nRT2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nR3T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요건 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V값, T3값 요거 각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거 얘랑 미지수가 두 개나 새로 등장했다라고 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상체 상태 방정식 활용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식 세웠다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연력학 1법칙 그냥 써야 돼요. 맨날 그거 두 개 가지고 다 푼다고. 연력학 1법칙 써봅니다. 요 과정에서는 Q만큼을 흡수를 했더니 이 일은 정적 과정이니까 안 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었을 텐데 내부 에너지 변화 2분의 3 N R의 온도가 T1에서 3T1으로 2T1만큼 변했으니까 요게 Q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겠구나라는 게 풀다 보면 나와요. 풀다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정압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흡수한 똑같은 크기의 열 에너지를 재흡수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과정에서의 에너지 값을 비교를 해보면 열 에너지로서는 2분의 3 NR 2T1 그냥 조금 생략해가지고 3 그냥 합시다. 2분의 3 NR 2T1 만큼이 이게 열이고 흡수한 열 에너지이고 적당한 만큼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또한 변하면 그러면 최종 상태가 된다라고 하자. 지금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열값까지 또 미지수가 되는 사태는 그래도 맞기는 했네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정압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W 값에 대해서 쓸 때에는 우리 E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건데 요거 넘어가는 두 번째 과정에서는 PV 가로축, 부피, 세로축, 압력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뭔가 P0라는 압력은 여기 가 계시고 2배, 3배, 3P0라는 압력이 있긴 있는데 그때 부피는 V0이고 새로운 부피가 되는 과정에서 압력이 3P0로 일정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정압 과정이요. 부피는 어디까지인지는 그냥 임의로 표시를 했는데 정압 과정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된 최종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의 일값이라는 것은 여기 밑넓이 돼야 되니까 저기다가 써야 돼. 일값은 P 곱하기 커진 부피 V 빼기 V0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하나 더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피스톤 마찰 무시하고 뭐 질량도 무시하고 싶기는 한데 자,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V 값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어디 갔냐? 기체 열량 Q 다시 공급했더니 3P0가 됐는데 다시 또 Q만큼 열을 공급했더니 부피가 V로 됐을 때 이제 요것도 뭔가 다른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지는 걸 확인은 하긴 했어요. P에 V-V0 하긴 했는데 자,
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니?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여전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것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3 nRT인 것만 너무 여러분들이 요것만 외워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 좀 하지 말고 이게 오히려 좋긴 좋은데 너무 강조되니까 까먹는 건데 내부 에너지는 순간 P 압력과 부피의 곱이다라고 또한 쓸 수도 있다고. 자, 그러니까 요때하고 요때의 내부 에너지 값을 보면은 이때의 내부 에너지 U2라고 할까요? U2는 2분의 3, 3P0, V0다. 요때 내부 에너지는 U3는 2분의 3, 3P0, V다. 그러니까 요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것도 나중에서 처음 값 빼버리면은 2분의 3, 3P0에 또 V-V0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아까 전에 2를 구할 때도 P, V-V0 있었는데 여기서도 요거 하게 되면 2분의 9 P0 곱하기 V-V0 뭐 요런 식으로 되는 요런 효과가 또 나타나겠다. P0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저기서 1도 P0, V-V0 여기서 또 P0, V-V0 1, 2분의 9 하니까 두 개 더해서 요 값이 2분의 11 P0, V-V0 뭐 이런 식으로 또한 쓸 수 있으며 여기 2분의 3 nRT1 나와 있는데 요 nR2 T1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2분의 3 nRT1까지가 P0, V0로 또 표현이 되니까 요것도 다시 변형해서 써주면은 3 P0, V0다. 라고 좌변도 변형이 가능하겠다. 자, 지금 각 시점에서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썼고 그리고 과정에서 연력학 1법칙을 이용해서 쭉 전개를 했고 그 결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썼어. 필요한 거 문자 이제 교환해서 쓸 수 있어. 그러면서 과정에서 연력학 1법칙을 쓰면서 그래프도 잠깐 확인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일도 나타내면서 쓰고 한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교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3P0 V0는 2분의 11 P0 V 빼기 2분의 11 P0 V0 이항에서 V와 V0 관계 쓸 수 있겠죠. 요렇게 계산 과정에서 대입하고 전개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됩니다. 문제풀이 요령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P값과 V값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요것들을 T값으로 바꿔가지고 T1 기준으로 해가지고 T2, T3로 막 갈아치고 일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 Q값들도 다 T1으로 다 통일해서 싹 갈아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가능하고요.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지금 V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V 값이 V0의 몇 배냐 물어봤으니까 식상에서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PV 형식으로 나온 식으로 고쳐준 것 뿐인 거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는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문제풀이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상체 상태 방정식을 각 순간순간에 적용을 한다. 변하는 과정, 열을 흡수하거나 팽창, 수축 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변하는 과정에서는 Q는 W 플러스 델타 U라는 것을 문자를 잘 이용해서 적절하게 바꿔주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그냥 산수 문제처럼 돼요.
뭐 2원, 3원 어쨌든 1차 연립방정식 형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것들 쭉 보면서 아유 써놓고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령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두려움 가지지 말고 하다 보면은 몇 원 1차 연립방정식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 있게 이 상태 상황을 막 써. 과정에서 Q는 W표 델타 U 써. 대입 정리 하다 보면 되는데 요건 약간 수학적 감각이 필요하긴 한 문제 맞았어요. 전체 실린더는 그냥 통으로 하나가 있고 이게 세 칸으로 나뉘어서 A, B, C라고 불리는 기체가 상호 영향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을 때에는 문제가 약간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은 거의 항상 나타나는 얘기가 피스톤 두 개 중에 하나는 단열이고요. 하나는 열이 전달될 수 있을 피스톤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둘 다 단열이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는 고정시켜 놓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러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보게 되면은 두 개의 피스톤 칸막이 중에서 어떤 것도 아예 고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요것들 다 외부에서 단열돼 있지만 내가 억지로 열을 가해줄 그런 현상은 내가 조작을 통해서 만들 거다라고 합니다.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단열 피스톤 두 개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 조건 보면은 피스톤이 특별히 마찰 등을 받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게 원활할 때에는 움직이는 것이 원활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피스톤의 각각에 대해서 각 피스톤 양쪽의 압력은 똑같다 라고 해줘야지 되겠다. 고정장치가 있으면 양쪽 압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양쪽 압력은 일정하다가 아니라 상호 같다. 뭐 P에서 2P, P, 3P, 3P로 다 같아야 되는데 둘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는 A, B, C 부분의 모든 부분 압력이 다 똑같다라고 해야지 된다는 거죠. 얘네끼리 똑같고 얘네끼리 또 똑같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압력이 다들 정리가 되기는 하는데 자, 지금 문제는 세 칸으로 나눠져 있으면서도 상황이 약간 복잡하네요. 자, 이때 두 피스톤의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정직을 잘해 있는데 나 상황에서는 가에서 A와 C의 열을 Q만큼씩 각각 더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만 강제적으로 Q, 여기에만 강제적으로 Q라는 열을 받았다. 그랬을 때 요거는 단열이요, 이건 단열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Q를 그대로 받고 얘는 Q를 받고 이쪽으로 또 Q'을 넘겨주고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모든 피스톤 칸막이가 다들 단열이기 때문에 A하고 C가 상당히 동등한 상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Q를 서서히 가했더니 두 피스톤이 이동해서 힘의 평이며 또다시 정지한 상황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피스톤 오른쪽으로 밀려갈 것 같고 이 피스톤도 밀려가 가지고 얘만 B칸만 수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열 가하기 전에 B의 압력을 P1, 열을 다 가하고 평형 상태가 됐을 때의 B의 압력을 P2라고 하자 그랬는데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 두 개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언제나 처음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얘랑 얘랑 압력, 얘랑 얘랑 압력은 서로 같은 상태가 꾸준히 가야 되기 때문에 B의 압력이 아니라 그냥 얘네들의 공통 압력이 P1으로 모두 같다가 모두 같은 크기 P2로 다들 변했다라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표현상 A, B, C의 전체 부피의 총합이 V로 일정할 거다라고 해서 이 문자 이용해서 나타내고,
뭐 기억은 설명하다 보니까 다 나왔고요. 니은은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에서 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디귿만 하자 그랬는데 디귿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는데 자,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P2-P1이 얼마냐 그랬는데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최초에 A, B, C 칸끼리 부피가 똑같다라는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 B, C가 최초에 부피가 똑같은지 각각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n몰인지 이런 것들 조건이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함부로 우리가 그런 조건을 쓰는 게 안 되기는 하는데 몰라. A는 최초의 내부 에너지가 U1이었다고, UA라고 치자. B의 최초 내부 에너지는 UB였다고 하자. C의 최초 내부 에너지는 UC였다고 하자. 자, 그렇던 것들이 프라임으로 바뀐다라고 합시다. 프라임으로 바뀐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은 Q,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외부에 한 2일 플러스로 나타내고 받았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할 건데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죠.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고 싶은 거야. 변화량을 구해보면은 요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 구해봅니다.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A가 흡수했을 열 빼기 A가 외부에 한 일이죠. A가 흡수한 열 이쪽으로 넘어가진 않아. Q 플러스로 나타나는 Q 그리고 A는 팽창할 거기 때문에 B에 대해서 할 일 W1이라고 합시다. 양수값인 W1을 빼주면 A의 내부 에너지 변화 B, C 마찬가지로 다 쓸 겁니다. C 값 좀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쓸게요. C도 단열 이쪽으로 열 넘어가지 않아. 나는 Q를 흡수했어. 플러스로 나올 Q. 나는 팽창할 거야. 그러면서 이 피스톤 옆에 있는 B에 대해서 일을 해줄 거야. 팽창하는 W2만큼의 일을 할 C에 대해서 W1하고 같다고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B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는 나는 흡수하는 열이 없어. 방출하는 열도 없어. 그리고 나는 A가 나한테 한 일을 받는 식으로 이 일을 겪을 거야. 델타 U, Q 마이너스 W에서 마이너스 W1만큼 마이너스 값의 이 일을 받을 거야. Q 마이너스 W로서 델타 U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C한테도 일 받아. W2만큼의 일을 받아. 일단 마이너스 써줘야 되고요. C한테서 받을 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W2만큼이다. 받을 일이니까 이렇게 써줘야지 되겠다. 자, 조금 이거는 오히려 수식 쓰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거나 편해가지고 이렇게 써봤는데 요 상황 이해돼요? 요 상황? 부호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A, B, C의 내부 에너지 총합은 총 변화는 여기에서 EQ 플러스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W1 플러스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2 되면서 그냥 이게 끝이다. 그래서 디귿 A와 B, C 전체에 대해서 지금 Q와 V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해보기는 했는데 자, 요런 식으로 일단 전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총 내부 에너지 변화가 EQ만큼 어쨌든 전체적으로 흡수한 것만큼이다 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렇게 전체를 하나로 보면은 요게 한꺼번에 보일 수도 있죠. 뭐? 여기가
투명해가지고 칸막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막혀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나는 이것밖에 안 보여. 그러는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박스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외부에 할 일은 제로였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EQ라는 열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엔 하나로 보이는데 라고 한 것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된다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 일일이 하나씩 써가지고 유추한 거나 나는 투시 능력이 없어. 아니, 안쪽이 안 보여 라 그랬을 때는 뭐 지들끼리 알아서 뭐 일 교환하고 열 교환 잘 하겠지 생각한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으로 관점을 쭉 크게 봤을 때에도 똑같은 이론이 쭉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요걸로 일단 내용적으로 확인하느라 그랬고 전체 실린더는 전체 박스는 정적, 등적 흡열했겠구나 라고 가보면은 자, 원래는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 조금 더 맞긴 하는 건데 어차피 얘네들은 압력이 다들 똑같을 거니까 그건 전체 박스의 모든 기체의 압력이 P1에서 P2로 바뀌었으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부피는 변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QQ, EQ의 일을 흡수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 EQ의 열을 흡수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그게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됐어야 되는데 전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됐어야 되겠다라고 쓰고 싶은 건데 전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든 뭐 내부 에너지 구할 수 있겠지. 2분의 3 PV로 구할 수 있겠지. 내부 에너지 구합니다. 전체로 보는 거예요. 2분의 3. 나는 압력이 최초에 P1이었어. P2로 바뀌었대. 곱하기 V 해서 빼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 소리가 끊겼어요. 화면도 약간 나갔다 왔다 하는데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기는 해야지 되겠고 이렇게 전개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잘 살펴보니 이렇게 나온 것들 식을 잘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나는 내부가 안 보여요 라고 했을 때의 전반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전체 압력 P1에서 전체 압력 P2로 되면서 부피는 일정해요 라고 할 하나의 기체에 열이 EQ만큼 흡수되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2분의 3 나는 압력이 P1에서 P2로 바뀌었어요. 부피는 일정해요 라고 쓰는 것과 풀이가 다르지 않게 되더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렇게 볼 줄 아는 요령을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크게 보는 어떤 방법도 있기는 있구나. 여기다 계산할 때 P2, P1 넣는 거는 모든 부분의 압력이 일정해야 되기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문제였었습니다.